위만조선인데요. 지난 교체기에 진나라가 한나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와요. 이것도 좀 내용이 복잡한데 위만이 원래 한나라 사람이었다. 원래는 연나라 사람이죠. 그렇죠? 연나라 사람이었는데 한나라의 공격을 받은 연나라의 위만이 자기 식솔 1000여 명을 데리고 고조선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세력을 키운 뒤 위만은 누구를 몰아내고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죠. 이게 기원전 194년의 일이에요. 여기다 이제 형광펜을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원전으로 바꾸면 세기로 바꾸면 기원전 2세기 뭐가 되죠? 초가 되나요? 말이 되나요? 2세기 초가 되는 거죠. 자, 철기 문화가 위만조선 때 본격적으로 수용되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해드렸어요. 쓰지는 마세요. 지금 이거는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위만조선 하면 떠올라야 될 키워드가 4개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제일 먼저 철. 철은 왜 중요하냐면 위만조선 전에도 고조선에는 철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위만이 데리고 왔던 1000여 명의 식솔 중에 철기 장인이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준왕의 입장에서는 그 철기 장인들 때문에 위만을 잘 해줬을 거예요. 그런 기술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토가 확장돼요. 왜냐면 이제 발전된 철기 무기나 이런 걸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통치 체제가 정비됩니다. 이 부분도 부왕, 준왕 시기 때 만들어졌던 관직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관직이 설치됐다 이러면 기원전 3세기 부왕, 준왕이고, 관직이 정비되었다,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이러면 위만조선 때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이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결국 이 중개무역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중개무역이 위만조선을 강하게 만들죠.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데 이것 때문에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나라가 침공하면서 결국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한사군이 설치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고조선에 복속해 있던 이 예의 군장, 그러니까 고조선 바로 밑에 있던 나라죠. 예의 군장 남녀가 위만 조선의 우고왕의 반기를 듣고, 이 우고왕은 위만의 손자입니다. 반기를 들고 한해 투항을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 남녀가 지배하고 있었던 예와 고조선 경계 지역에 창해군이라는 한나라의 군현이 하나가 설치돼요. 이거는 이제 한나라가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고조선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지역에다 설치한 거죠. 이게 기원전 128년이에요. 이 창해군 설치가 시험 문제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거죠. 이건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겁니다. 위만조선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그렇죠. 위만조선을 견제하고자 했던 거죠. 전개. 우고왕이 한해 사신 서파를 살해해요. 이게 이제 BC 109년의 일입니다. 이 서파라는 애가 굉장히 좀 싸가지가 없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우고왕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는데 그런 걸 이제 외교적으로 참고 이 서파 사신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호위무사를 대동해서 보냈는데 고조선의 호위무사를 죽여버리죠. 이 서파가. 이 얘기를 듣고 우고왕이 군사를 출동시켜서 요동도였던 서파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게 한나라 침입의 직접적 이유예요. 이 서파의 죽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을 어떻게 해서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BC 109년의 일이에요. 고조선이 언제 멸망하냐면 BC 108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한무제가 보복을 위해 고조선을 침략했고 전쟁 초기에 고조선이 승리를 해요. 패수해서 전투에서 이기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배층이 내분을 일으키고 우고왕이 피살되죠. 이 지배층 내분에서는 이제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치를 합니다. 강경론은 뭐냐면 계속 싸우자는 거고, 온건론은 항복을 하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로 갈라지고, 우고왕이 강경파였거든요. 이 우고왕이 그러니까 온건파였는데, 강경파였는데 온건파였던 니계상 3이라는 사람한테 피살당해요. 그러니까 니계상 3이었던 강경파가, 온건파가
강경파였던 우고왕을 죽인 거죠. 계속 싸우자고 했던. 그러면서 결국 전쟁은 종식되고 이후에 성기장군, 이 사람도 이제 강경파예요. 계속 한가 싸우자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최후항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 최후항전 시기는 우고왕이 피살되고 왕검상이 함락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성기장군이 먼저 죽어요, 왕검상이 함락, 이 과정이 비슷해요. 그냥 엮여 있으니까 그런 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성기장군의 최후항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하는 고조선의 4개의 군현을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한사군이죠.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설치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진번, 현도는 원래 한나라에 있던 군현이에요. 이걸 설치를 다시 고조선 지역에다 한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 사회 모습은 넘어가고요. 고조선 관련 기록들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삼국유사, 제왕기, 응제시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남, 동국동군, 표제음주, 동국사략, 이런 책들은 잘 외우셔야 되고 중국축 기록들도 있죠. 중국축 기록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뭐죠? 뭐 관자, 산해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해경, 관자, 산해경과 관자는 이 만들어진 시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과 관자의 순서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산해경, 관자 이런 책들이 중국축 기록이죠.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가 우리나라 이 역사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고조선 관련. 근데 삼국유사가 충렬왕 때 만들어지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있는 고조선 관련 기록은 한참 이후에 쓰여진 거죠. 자,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는데요. 2017년에 나왔던 경찰 문제입니다. 2차 시험인데 제가 매번 이 기출문제를 풀 때도 그러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죠. 근데 국가직 공무원 시험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국사 문제들이 대부분 평이하게 출제돼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이제 어렵게 나오는 시험들이 있긴 있거든요. 경찰 문제도 작년에 2018년에 계속 쉽게 출제됐어요. 1차, 2차 추가로 배웠던 3차도 다 쉬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다고 얘기하면 수험생들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렵고 지엽적인 걸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들을 반복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자주 쓰는 예가 하나 있죠. 당구입니다. 당구. 제가 당구를 꽤 치는데 당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공이 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 공이 왔을 때. 그러니까 기본 공을 실수하는 사람들이 당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맨날 하는데 제 조카가 이제 당구를 한 300 쳐요. 제 막내 조카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 한 300에서 500 정도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랑 치잖아요. 그러면 졸라 시끄러워요. 말도 많고 이 다이라고 하죠. 여기도 시끄러워요. 왜냐면 막 2바퀴 반씩 돌려요. 그리고 마세이도 막 찍고 막 너무 막 얘도 여기도 나불거리지. 초크 치라는 것도 막 찌찌찌 이렇게 치래요. 그러니까 온통 당구장이 시끄러워요. 그런 애들이랑 치면 내가 밥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300 정도 치는 애가 잘 치죠. 뭐 300 정도 치면 당구 길이나 이런 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칠 때 이제 우리 조카가 칠 때 보면 여기에 이제 빨간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쿠션을 친다고 보면 이걸 이제 당구 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하얀 공 여기 서 있으면 이걸 이제 우라라고 해요. 이렇게 치면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오마로 쳐도 돼, 그렇지? 이렇게 짧게 떨어뜨리면 돼. 뭐 길게 떨어뜨려도 되고. 한국사 선생님이 오마우시 우라 이런 말 쓰기 있어 없어? 이런 말 쓰면 안 돼 원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치면 얘가 잘 쳐 당구를 잘 치거든. 그리고 이제 치면 막 이러고 그래. 근데 이런 애들이 이게 치면 시끄러. 막 찍찍하고 이제 쳐. 근데 딱딱딱 이렇게 쳐. 근데 여기를 뺀다 이렇게. 그럼 빼면 얘가 어떻게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돼. 근데 사실은 제가 맨날 수업할 때는 얘기지만 이건 맞히는 것보다 빼는 게 더 힘들어. 이렇게 있는 공. 왜냐면 당구공에 이 저기 사이즈가 있고 이 치는 공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이만하거든. 근데 이걸 빼는 게 더 어렵다고. 슬쩍이라도 스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이걸 뺀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개를 치면 이거는 20개가 다 들어가야 돼. 근데 20개를 쳤는데 이거를 17개밖에 못 친다. 17번만 맞히고 3번은 일로 뺀다. 그럼 그건 당구를 못 치는 거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선지가 있잖아요. 그럼 1번을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요즘에 실전 동영 할 때 얘기하는데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은 아니야. 3번은 뭐 맞아. 4번은 더 맞아. 그럼 이게 정답이지. 그죠? 만약에 옳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모르겠어. 그럼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리면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만점 방지용 문제도 없고.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합격 예상선을 95다 이랬더니 막 글들이 막 씨발 난 90이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올라오는데 좀 민감해하지 말고 전문가 입장에서 95점이라고 그러면 되게 쉬운 시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난 90이다 이런 걸 뭐하러 올려. 그게 시끄러운 거야. 알겠어? 이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한번 보자고요. 연도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된 건 고구려 멸망한 거야. 저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더 좋아하죠. BC 108년 이렇게 쓰는 것보다 고조선 멸망. 그 다음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됐대요. 그럼 이건 위만 조선의 건국이지. 그러니까 BC 194년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위만 조선의 건국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하는 고조선 영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한 것은 이거는 고조선 멸망 이후지. 그럼 무조건 기역보다 디귿은 뒤에 가야 돼. 그치? 예의 남녀가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 그때 당시에 예의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하였다. 그래서 이 예라는 지역에 뭐가 설치돼? 창해군이 설치되지. 근데 창해군 설치는 왜 설치된 거냐면 위만 조선이 중개무역을 하니까 그 중개무역 때문에 예의 남녀가 투항한 것이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창해군을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위만 조선 시기라는 거지.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 도의 서파를 살해한 것은 고조선 멸망 직전이야. 그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터진 거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역보다 미음이 먼저 들어가야지. 고조선과 한해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보면 자 보세요. 이걸 지워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잘 쓰는 표현인데 이런 걸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푸냐면 약장사 톤으로 우광이 살해되고 왕감성이 함락된 것은 118년. 연도수 아주 중요한 연도수니까 별표 2개 달아주시고요.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위만 조선이 건국된 거죠. BC 194년. 자, 이런 연도수도 못 외우고 있는 건 똥통 새끼들이에요. 하나의 고조선 영토를 4개의 군현. 이건 고조선 멸망이죠. 멸망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남녀가 28년 BC 128년입니다. BC 128년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 있자. 그럼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죠. BC 190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약장사 톤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세뇌당하면 안 돼. 공부는 뭐야? 그러니까 강의는 소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를 잡고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전이구나 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연도수를 외우기가 쉬운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연도수를 죄다 외우게 된단 말이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야. 어차피 연도수를 전부를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리고 연도수가 물론 필요한 게 있지. 뭐 기본적인 조선이 언제 건국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매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
삼국통일이 언제 됐어요? 허허. 매핑을 안 배우셨군요. 아직도 연도를 암기하고 있군요. 이러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연도는 외워야죠, 물론. 근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차피 문제는 풀려.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죠?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 들어가야 돼? 위만 조선의 건국이 들어가야죠. 이게 1이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이거죠. 그렇죠? 이게 2고. 그 다음에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 돼요.